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타이밍 저격수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자, 이번 주 하이브와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하이브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다음 달 뉴진스의 컴백 기대감이 컸던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활동은 물론 또 하이브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기업 이미지에 도움될 것은 당연히 없죠. 네. 이번 사건은 경영권 분쟁으로 완전히 돌입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배임으로 인해서 고발 등 이런 잡음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BTS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준 뉴진스의 컴백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더군다나 지금 어도어 자체가 뉴진스의 소속사인데 이런 잡음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활동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아닌 미래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미래 실적에는 이미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더군다나 엔터 기업이라면 이미지가 절반 이상이다라고도 차지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회복을 위해서는 빠르고 깔끔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이슈로 인한 하이브의 주가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과 함께 당분간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이브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명쾌한 전략 전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좀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난 23일에 이 문제가 불거진 그 당일날은 10%의 급락을 보이면서 시총 8천억이 증발을 했는데요. 이러면서 출렁이다가 이제 바로 급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떨어진 그 10%의 낙폭을 회복하는 정도일 겁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 환경과 맞물려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도 사실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10% 정도는 하락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과도한 하락 따라서 지금 당장 저가 매수 이것이 아니고 이런 과매도 인식이 있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얘기고요. 제가 보는 가격은 20만 원 선을 하회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20만 원이 이탈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가격인 이 심리적인 지지라인인 20만 원이 무너지는 선부터 오히려 역으로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서 전저점인 18만 3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매수 포지션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분히 추이를 살펴보고 접근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자, 이번 주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후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50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이제 10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드디어 거래 재개를 했고 거래 재개를 하면서 HLB를 근소한 차로 따돌리면서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2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시초가에서부터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급등 출발을 했고요. 이후 11%대까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기대가 컸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결국 마감 종가는 전일 기준으로 4.5%대 상승 마감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좀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주당 단가가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액면 분할로 가벼워진 에코프로가 앞으로 탄력적인 상승세를 펼칠 수 있을지 지금 매수 타이밍일지 매도 타이밍일지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셀을 들어주셨습니다. 바위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에코프로의 이제 뭐 업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액면 분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액면 분할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렸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무거워진 주가는 한동안 상승을 못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액 분할 이후에 하락하다가 가격을 회복한 시점이 거의 1년 반 만입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고점 대비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온 그런 상태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할 적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에코프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일 텐데요. 이 보유한 분들은 비중에 따라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래 재개 이후에 매수했다면 목표가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선으로 좀 짧게 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아이패밀리 SC입니다. 자, 화장품주 아이패밀리 SC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예쁜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이패밀리 SC 지금은 매수 적기일지 매도 적기일지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사실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죠.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배우 최시라 씨의 남편인 김태욱 씨가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대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네.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이고요. 멀리는 팬데믹 종식으로 인한 색조 화장품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강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한 2년여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는 그런 종목인데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 등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1분기에는 상장 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적인 면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조정장에서 화장품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혹시 화장품 섹터 내 대표님이 생각하는 원픽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화장품주 내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었고요. 네. 좀 비슷한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올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비올의 경우에는 세계 2위의 시장인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올의 주력 제품은 고주파 에너지 기반의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 실펌 X인데요. 최근에 중국 사회의 이 변화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도 증가, 그리고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실버 산업도 활발하게 또 전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항노화 관심 증가에 따른 미용 의료 시술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올 자체가 내수보다는 수출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더 많은 실적을 올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진출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거고요. 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승 추세에 있는 단계인데 매수하기에 적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바로 HLB입니다. HLB가 시장 대비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에코프로 만나봤는데 최근 코스닥 시총 2위 자리를 놓고 두 종목이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HLB의 가남 신약이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과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결과 발표는 5월 중순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음 달 말부터 6월 초까지 열리는 미국 암학회에도 이제 이 HLB가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 리보세라닙과 칼렐리주맙 병용 임상 3상, 지금 이 간암 신약 치료제 이 병용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의 생존 기간 추적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그리고 FDA 허가 여부 결정 시한은 다음 달 16일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HLB 사측에서는 99% 이제 허가를 예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생산 라인까지 투자를 거의 다 끝낸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까지 다 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임상 결과 등 FDA 심사와 관련해서 진짜 논란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면서 이제 기쁨과 슬픔을 함께 주기도 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6월 코스피 이전 계획까지 밝힌 상황인데요. 그동안 HLB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잖아요. 여전히 변함없으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자,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또 셀을 들어주셨네요. 네, 제가 셀을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네. 이제는 수익 실현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었던 이유는 승인 심사까지 기간적으로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상 바이오 관련주들의 임상 결과 발표나 또 FDA 승인 발표와 같은 핵심적인 일정은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 그러니까 엑시트한다고 그러죠. 수익 실현을 하는 시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시기는 승인 확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승인됐으니까 더 많이 성장하겠지라는 이런 기대감보다는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차익 실현 욕구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레이가 임박할수록 발표일이 임박할수록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네, 김보영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 I'm making waves. Ready or not, you can't take.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